안녕하세요. 지난 3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누구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을 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살던 때였는데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가끔씩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만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구나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친정은 말 그대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장남 위주로 돌아갔고, 남편은 그 속에서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만 그러했다면 다행이지만 자신만큼이나 나와 자식들 역시 본인의 본가 식구들에게 아둥바둥하길 원했죠.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은 잘 사는 집 자식이었고, 시댁에서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댁에서 외딴 섬이었어요. 명절이면 제가 모든 뒷정리를 하고 난 후에 친정에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죠. 아이고, 우리 큰애 오느라 고생 너무 많았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누구보다 많을 텐데 명절까지 챙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니? 얼른 집에 가서 쉬거라. 친정에는 오늘 갈 거니? 안 그래도 친정이 미리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붙잡아 뒀구나. 사돈댁에서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다. 전화 한 통 놓고 얼른 가거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네. 어머님, 그래도 명절 정리는 다 하고 가야죠. 어머님도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명절 선물이에요.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 끝나시고 마사지라도 받으러 다녀오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집에서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말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많이 챙겨줄 필요 없는데 고마워서 어쩌니? 역시 큰애가 이런 거 참 잘 챙기네. 이래서 큰 며느리가 제일이라고 하는가 보다. 예, 작은 애는 뭐하니? 음식들 얼른 챙겨주지 않고 쟤는 빠릿빠릿한 게 없어. 음식 준비하면서 옆에서 제대로 거들기는커녕 방해만 되고 말이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다, 큰일. 아휴. 동서,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혼나? 10년이면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는 기간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는 가야지. 근데 동서는 유급될 판이네. 동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어쨌든 동서도 수고했어. 어제 음식하느라 고생 좀 했다며? 그래도 어머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음식량도 줄어들었지 뭐. 이제 동서도 혼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아? 이제 어머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큰며느리밖에 없다. 안 그래도 다음 명절에는 둘째내서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지수가 준다고 해서 나만큼 잘 챙길지나 의문이다. 사업하는 집안은 명절상도 잘 차려야 복이 오는데 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니?
제가 챙기면서 사업이나 잘 될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큰애가 있으니 요즘 큰아들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참 마음이 놓여. 둘째네는 참. 아니 어머님, 무슨 그럼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지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서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만드신 것도 아니고 도우미 이모들 다 불러다가 하시지 않으셨어요? 전 이렇게 많은 음식 저 혼자 하느라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 고생한 거 안 알아준다고 시어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너는 그래서 두 번째라는 거야. 네 남편이나 너네나 아주 그냥 똑같이 잘 만났다. 가족들 위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들만 알아서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야.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보다 일찍 철든다는데 네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들이 철들 틈이 있겠니? 아휴, 됐다. 너도 이제 정리하고 가거라. 아유,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동서가 그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친정 가서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남편 사업 확장하는데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스트레스 제가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그래. 역시 큰애가 나를 좀 아는구나. 작은애한테 받은 스트레스 네 덕에 다 풀린다. 내가 이래서 너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사돈댁에 보낼 선물 준비했으니 갈 때 가지고 가려무나. 잘 챙겨서 드리고 편안하게 잘 쉬다가 와. 시모는 형님과 저를 많이 차별했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집에는 선물 하나 보내지 않으셨지만 형님 댁에는 고급 한우 세트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형님이 시댁에 하는 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매달 생활비도 저희가 조금씩 부담을 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당시에도 간병은 제가 다 했고 병원비도 두 집안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을 했지만 늘 오로지 시부모의 고마움은 시아버님과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편에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남편은 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여보, 당신은 어머님이랑 아버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내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시지도 않고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오는데도 잘한다고 칭찬만 듣고 난 정말 서운해. 솔직히 계속 저러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에이, 당신 또 왜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는 아예 우리 안 보실걸?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사람이 잘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부모님 입김 들어가지. 엄마랑 아빠 입김이 제일 강력한데 당신이 그마저도 안 챙기면 내 사업 망하는 거야.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중에 엄마 아빠도 다 아실 거야. 지금이야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고 도움도 계속 받고 있으니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는 10년을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 흔한 칭찬 한마디도 꺼내주시지 않으시고 근데 형님 봐봐. 그냥 참석만 했는데도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해 주시잖아. 형님 집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차별은 너무하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나도 시댁 방문하기 불편할 것 같아. 아이, 또 그런다 당신. 그렇게 하면 내 사업이 망한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꺼내는 거지만 솔직히 형수님은 실세 중에서도 실세지. 거의 형사업을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니까 형이 별다른 노력 안 하고서도 잘 나가는 거잖아. 아니야? 막말로 당신 집안이 내 사업 이끌어줄 수나 있어? 그러면 당신 우리 집 일 안 해도 상관없지. 근데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당신 친정에 도와줘야 할 판인데 이런 상황에 무슨 자신감으로 시댁 가기 불편하다는 말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없어지지 않게 좀 제대로 하라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늘 장남, 장손으로 자신은 뒤편이라고 말을 했지만 불공정한 상황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주기만 했죠. 그나마 결혼 10년 차까지는 남편이 저를 어르고 달래면서 시댁이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제가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 양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댁에 지출되는 금액만큼이나 친정에도 동일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것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해주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대로 사용했던 땅에다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넓혀 나가시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가치가 엄청 높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처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상승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고 빈 땅을 처분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20년 차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 주변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될 사람만 되는 거라면서 비웃었었죠. 예, 둘째네 부모님은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니? 그 땅 10배는 더 올랐다고 하는데 엄청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주무신다니? 그때니 결혼시킨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느라 처분한 거 아니니? 아휴, 그때 팔지만 않았으면 솔직히 지금 궁상맞게 살았겠어? 내가 다 아깝네, 아까워. 그때 처분만 안 했어도 우리 둘째 아들도 저가댁 덕 보는 건데. 네? 궁상이요?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세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니까 지금까지 저희한테 손 안 벌리고 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섭섭하네요.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동서, 너무 예민하다. 어머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무슨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난 딱 들어도 알겠는데 동서 너무 자격지심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네야 형편이 넉넉했지만
동선애는 결혼할 때 그런 거 아니었잖아. 동선애 부모님도 엄청 부담 느끼시고 처분하셨겠지. 뭐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시겠어? 그래. 우리 큰애가 내 말 뜻을 똑똑히 아는구나. 우리 큰애만 아니면 아주 그냥 내가 나쁜 시모인 줄 알겠어. 예,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기라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배뱉고 와서 받아들이는 거니? 어디 무서워가지고 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휴. 아니, 동서는 왜 어머님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냥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이야. 땅값이 엄청 뛰었다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아까우시면 이렇게 말을 하시겠어? 동선의 집도 잘 살 기회였는데 그걸 날린 거잖아. 그래. 우리 큰애 말이 맞다. 우리 큰애처럼 마음 넓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니? 너는 그 심보가 못 돼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사람 말을 받아들이니 남편 일도 제대로 안 풀리는 거야. 아주 그냥 옆에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안 되라고 빈다 빌어. 시댁에서는 제가 뭔가라도 기분이 나쁜 티를 낸다면 제 심보가 못 돼서 남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을 무시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공동대표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의 위기를 남편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아주버님이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동생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그니까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 챙기네. 봐라, 이래서 형은 형이야. 둘째야, 너는 네 아주버님한테 아주 깍듯이 잘해야 되겠다. 네 남편 위기 도와준 게 아주버님 아니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사업 잘 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아시지 않으세요? 저희가 아니라 아주버님이 위기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이번에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꾸 진실이 아닌 말씀하시면 저도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죠. 아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 게 다 맞는 말이야. 우리 장남이 잘하니까 사남이 알아서 잘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다. 너희는 지금까지 평생 못 살다가 어쩌다가 기회 얻은 거지. 네 형은 지금까지 평생 잘 되다가 약간 어려워진 건데 뭐가 다르겠니? 우리 큰아들이 잘 안 했어 봐. 둘째 아들이 사업 같이 하자는 거 받아줬겠어? 다들 잘하니까 같이 운영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남편도 너무 서운하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은 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왜 우리는 무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께 해드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이구야, 너 네가 지금껏 뭘 했다고 난린 거니? 누가 들으면 무슨 시집살이도 격하게 시킨 줄 알겠다. 집도 따로 살아. 해봤자 명절 때 아니면 제대로 보인 적도 없고. 이래서 있는 집 자식이랑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안 그러니 큰애야?
너는 여기 와서 고상하게 포미 지키면서 사는데 쟤는 무슨 쌍딱인지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드니. 아휴, 아무리 내가 나이 많은 시엠이라고 해도 쟤가 저러고 있는데 무서워서 뭔 말을 하거나 싶겠어? 그러게요, 어머님.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이번에 합병되면서 잘 풀리면 더 잘 될 거예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어머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말씀 하셨겠어? 원래 어떤 집안이든지 장남이 잘 돼야 가정이 편안한 거지. 그것도 몰라? 시댁에서는 당연 이번 일도 큰아들이 배포가 좋아서 공동대표가 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꾸지 않았죠. 무엇보다 답답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씩 시댁 모임에서 무시를 당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남편은 기가 팍 죽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부당하게 하는 말도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다들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듣다 속이 상해서 안 되겠어. 앞으로 나도 하고 싶은 일 다 할 거야. 아니 그럼 어째? 당신이 참아야지. 옛날 분들이시잖아. 옛날 분들은 뭐라고 해도 장남이 우선이신 분들이야. 그걸 어떻게 바꿔?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형이랑 형수님이랑 그러는 건 좀 속상하지만 엄마랑 아빠는 그냥 장남 기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별뜻 없을 거야. 뭐? 장남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럼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자식 아니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키운 자식이야? 자식은 누구나 똑같아. 우리 애들도 키워보니 당신 알잖아. 당신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애들도 그러시지 않겠어? 지금도 봐봐.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자식들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데 우리 애들은 용돈 한번 챙겨주지 않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서 불편한 거 솔직히 모르겠어. 오히려 말했다가 집안 분란 일으키고 머리 아프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불편하면 당신이 직접 말해서 해결해봐. 남편은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싫어 부당한 언행을 듣고 있어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차 흐르고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친정엄마도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제가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처분한 줄 알았던 땅이 전혀 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땅을 정리하면서 10억이 넘는 돈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죠. 예, 너 이번에 친정유산으로 10억 넘게 받았다며? 혹시 그거 다 어디에 쓸 거야? 네가 지금껏 그렇게 큰 돈 만져본 적도 없는데 기왕이면 잘 써야 너희 부모도 좋아하지 않겠어? 네가 앞으로 도와줄 친정이 있어, 식구들이 있어. 너는 천하의 고아가 아니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써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네 아주버님 추징금에 좀 보태줘라. 네? 거기에 왜 제가 보태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부모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유산이에요.
이거 함부로 쓸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큰형님네가 더 잘 산다고요. 그렇게 잘 사는 형님네가 알아서 잘 해결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그래, 네 아주버님이 알아서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그림이 더 좋지 않겠어? 네 남편 사업도 아주버님이랑 잘 돼야 그것도 슬슬 잘 풀리는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달세 추징금으로 나왔던 돈 있다. 거기서 6억 정도만 처분을 해주렴. 아, 달세까지 하셨어요? 그래놓고서는 제가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돈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두셨길래 추징금까지 못 내세요? 아,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형님한테 말하면 되겠네요. 저보다 형님이 훨씬 더 잘 사시고 형님이라면 잘 도와줄 친정도 있잖아요. 그냥 형님이 알아서 잘하실 텐데 왜 나서가지고 뒤엉키세요? 아휴, 너는 하나밖에 없는 재수씨인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니? 그리고 6억이 무슨 껌값인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비용도 들고 정신도 없고 힘들지. 아휴, 싫으면 됐다. 그거 가지고 애걸복걸 하기도 싫다. 대신 여기 내주기 싫으면 이혼하거라.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니 당장 짐 빼. 시모는 아주버님의 탈세 추징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은 얼마 못 가서였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였죠. 극심한 복통과 함께 황달이 심해졌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의 유산을 마치 맡겨놓았다는 듯이 아주버님의 추징금으로 보태라는 말을 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의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둘째, 너는 이 집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손에 꽉 쥐고 풀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집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가족이 힘든데 그걸 한번 도와줄 생각을 안 하니? 네가 그 큰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꽁돈처럼 온 거잖아.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매번 무시하셨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넉넉하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도 무시하시면서 그 땅값 오르려면 몇십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비웃었던 게 어머님이세요. 근데 뭐라고요? 그 돈으로 아주버님 탈세금을 내자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 어이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너 추징금 안 낼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렴. 나는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어디 건방지게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넌 이제 아웃이다, 아웃. 엄마, 제발 그만해.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아내한테 칭찬해 준 적 있어? 뭘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잖아. 엄마가 내쫓기 전에 내가 우리 아내 놔줄 거야.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해방이 되었죠.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오자 한번 받아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 너는 어떻게 어른이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을 받질 않니? 왜 이번에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지 그랬어? 아주 그냥 이혼했다고 다냐?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너, 네 전 남편 보험 어디다 들었는지 알고 있지? 그거 수익자 변경 좀 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니? 이제 곧 가면 그거 네가 받으면 안 되니까 얼른 바꾸자. 그걸 왜 바꿔야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해 보셨어요? 남편은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아드님한테 물어보시지 저한테 말하세요. 혹시 남편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변경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보험금 타령하시는 걸 보니 아드님 아프신 거 하나도 슬프지 않으신가 봐요. 내가 왜 안 슬퍼? 충분히 슬프지.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그 보험금 받아야 우리 큰아들도 빨리 추징금 내고. 어쨌든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무튼 보험계약 좀 변경하자. 변경하는데 오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서 끝내자. 나도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왜 해드려야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은 아드님이랑 좀 시간 보내세요. 어머님, 아드님 두 분 아니세요? 큰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아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았어야죠. 내가 왜 둘째 아들을 안 챙길 거라고 생각해? 너도 엄마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챙겨. 네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챙기라 말아야? 내가 너보다 훨씬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시모는 끝까지 큰 아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자신의 부모님이 오로지 큰 아들을 위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후회를 해보았지만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아마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 이제야 알았어. 전에는 엄마가 하도 형만 챙기길래 엄마 몸은 하나고 자식은 둘이니 그냥 첫째부터 챙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이네. 우리 집은 평생 형만 보면서 살았던 거야. 이렇게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내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서질 않네. 결국 이혼한 전처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게. 생각보다 더 너무하시네. 어쨌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면 당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신 이제는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 보험금이랑 가지고 있는 집, 차도 모두 당신 명의로 하고 싶어. 부모님 성화에 당신이랑 이혼했다고 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서류로는 아직도 부부잖아. 절차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누구보다 고생한 건 당신이겠더라고. 부탁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가더라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그리고 적은 재산을 저희 아이들에게 남겨두었고 천천히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가고 저는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모가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너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통연락이 닿지 않았구나. 안 그래도 너희랑 할 얘기가 있었다. 혹시 우리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들 사망보험금 지금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니?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아주 그냥 사업을 제대로 말아먹었어. 이제 집이 넘어갈 판국이라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찾아왔다. 나 좀 도와다오. 이번에만 도와준다면 내가 이 은혜 제대로 갚을 테니 한 번만 좀 도와줘. 아니, 그 똑똑하고 잘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사업은 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안 되세요? 그럼 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잘 될 때가 오겠죠. 그러니 이런 말씀 하시려고 오지 마시고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아이고, 둘째야. 너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잖니. 예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거라.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잊지 않고 갚아가면서 살 테니 조금만 도와주렴.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사업도 영 형편없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더라. 내가 미쳤지. 큰애라고 매번 감싸 안고 살았던 내가 미쳤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도와줘. 아니요. 절대 도와드릴 일 없습니다. 남편 마지막 유언 들어보셨던 적 없으시죠? 그날도 큰아들 챙기느라 작은아들 마지막 모습도 못 보셨잖아요. 그때 절대로 당신들 도와주지 말라는 게 우리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런 말 남기고 갔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신들은 생각해도 알아차릴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둘째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도와다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남겼을 리가 없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도와다오. 시모는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시댁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여러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모든 사업은 아주버님이 관리를 하시게 되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상실감도 있었지만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남편은 마치 시댁 식구들을 짝사랑하듯이 홀로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했죠.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 덕에 저희는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는 모두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일하며 먹고 살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다짐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인과응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